학생들이 좀 질문하거나 고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문 이해는 다 됐는데 자꾸 문제를 틀려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들고 온 문제들을 보면 다 뭐야? 추론적 사고 아니면 비판적 사고예요. 꼭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치불일치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친구들이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들어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 오늘 선생님이 또 비판적 사고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잡아가지고 이 문제들 후행할 때 여러분 6평도 보고 9평도 보고 수능도 봐야 돼. 나올 겁니다. 그때 틀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비판이 뭐라고 그랬어? 교육과정에서 비판. 특정한 관점을 바탕으로 무엇을? 대상을 뭐 하는 거? 평가하는 거. 부정평가가 많겠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비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순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잘 못 푸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 그냥 눈 보기 지나간 다음에 선제 가가지고 일치불일치 따지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야. 틀릴 수밖에 없는 풀이를 하고 있다고. 뭐부터 한다? 보기가 지금 주어진 관점이잖아. 보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보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1번이라고. 관객은 특별한 예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대. 누구겠어? 관객이겠지.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래. 따라서 감독은 관객을 뭐 하지 않는다? 계몽할 필요가 없다. 아직 깨우쳐주지 않아도 돼.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이 보기는 어때? 이거 그냥 관객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관객 얘기 중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관객을 좋게 보고 있어? 나쁘게 보고 있어? 좋게 보고 있죠. 관객을 좋게 봄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이거죠. 결국 보기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관객은 감독과 수평적인 존재다.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 입장은 잡아야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지.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보기에서 얘기했던 건 결국 감독과 관객의 관계예요. 바쟁을 한번 끌고 와봐. 바쟁은 어땠어? 영화를 통해서 관객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대. 그래서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나눴죠. 이 것에 따라서 영화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가 돼? 예를 들어 몽타주를 쓰면 감독의 의도대로 하나의 의미만 받을 수 있었어. 혹은 변형되지 않은 객관적 제시를 통해서 관객이 그제서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바쟁의 세계에서 시작은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관객은 뭐였어? 수용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화살표가 자꾸 이렇게 내려갔던 거야. 대상이었던 바쟁은 뭐라고? 바쟁은 수직적이었어요, 관계가. 자, 그럼 봐. 1번에서 5번 중에서 관객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지는 몇 번밖에 없어? 몇 번? 5번밖에 없잖아.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죠. 이미지를 믿냐, 현실을 믿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본다면 감독이 먼저, 누가? 관객이 나중. 감독이 생산하면 관객이 수용하는 수직적 관계. 그러면 누구는 수평적 관계를 주장하는 보기의 입장은 뭐 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제가 수학은 이만큼 하고 국어는 이만큼 하는데 왜 수학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국어는 점수가 안 오르죠? 당연하죠. 수학처럼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국어 시간인데요. 자, 봐. 니네가 그럼 문제를 하나 풀면 뭐가 남아요? 답도 나오지만 전개한 식들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은 뭐 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오류를 발생시켜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여기를 틀리지 않으려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잖아. 그러면서 고쳐나가죠. 자, 근데 국어는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해설지 보면서 단어 맞추고 내용 맞추는 거에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안 남는 거야? 풀이 과정의 개선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거야? 그냥 내용만 남는 거야. 내가 장담할게. 틀렸던 문제 있잖아. 2달만 묵혀놨다가 다시 풀잖아? 그럼 또 틀려요. 왜? 사고의 과정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는 기출을 공부하다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틀렸던 문제면 겸손하게 자기의 풀이 과정을 하나씩 써보는 거야.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의 사고 과정을 뭐 하는 거?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죠. 눈으로 봐야 돼.
그래야 고쳐. 그런 다음에 내 사고 과정에 오류를 범한 그 자리를 찾아내세요. 여기가 니네 점수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적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자기의 실력이 좀 약해. 그래서 자기 풀이 과정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가져와.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어 오면 내가 봐줄 수는 있는 거잖아. 아, 너 여기가 틀렸어. 아, 너 여기가 틀렸어. 아,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다 틀렸네. 이러면 안 되고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하거나 판단이 잘 안 서면 가져오세요. 자, 정리합시다. 1번 문제,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발문이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사실적 사고로 일치불일치로 깨버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발문에서 뭔가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문제를 읽고 풀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문형을 탐구하는, 문제 유형을 탐구하는 국어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과정, 사고의 과정. 이걸 정교화하는 공부를 축적하자야. 이게 안 되고 그냥 문제를 풀어 제끼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원점수 70점. 그 이상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절대 사고 과정에 개선이 없이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하면서 자꾸 틀리고 그 틀린 자리에서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해 나가면 돼. 알겠죠?